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지금 채팅창에서 네. 야, 설로인 아시는 분들도 꽤 있네요. 꽤 유명한가 봐.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한우 전문업체 설로인의 변준원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변준원입니다. 네. 설로인이 한우 브랜드입니까? 네, 한우 브랜드고요. 네. 한우를 비편화돼야 된 이 한우를 네. 처음부터 끝까지 제조를 통해서 동일한 일정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브랜드입니다. 자, 설로인이라는 브랜드로 한우를 파시는 거고. 네, 한우만 파십니까? 주로 한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로 한우를? 네, 아. 한우 한돈도 있는데요. 네. 주로 현재의 포트폴리오는 한우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우 전문 회사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궁금한 게 뭐 설로인 한우가 맛있겠죠. 저도 네, 안 먹어봤습니다. 그쵸. 맛있겠지. 네. 근데 왜 이렇게 비싸냐 대체?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렇죠. 아무리 맛있어도 이렇게까지 비쌀 수는 없다. 네,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한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이런 궁금하신거나 네. 좀 이렇게 의구심들이 있으신 부분들을 오늘 제가 좀 준비를 해왔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그래도 조금 한원 사람에서 조금 설명 한번 잠깐 드리고 기본적인 예, 이해는 좀 이해가 있어야 좀 된다. 있으셔야 제가 뒤에서 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해가 좀 되실 수 있으니까 예. 간단한 이해부터 좀 말씀드리려고 알겠습니다. 자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료 잠깐 좀 보여주시면은 한우 시장이 저희가 보여드린 건데 한우 시장이 지금 현재 이번 올해 작년이죠, 벌써 2023년에 약 17조 정도 되는 시장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매랑 소매를 합산한 한 지표인데요. 17조 원? 굉장히 큰 시장이죠. 와. 네. 근데 이 시장이 굉장히 큰데 이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또 놀라운 저 시장이에요. 성장하고 있는 거는 그냥 가격이 저 연평균 9%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요. 네. 기회가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먹으니까. 또 전체 P 곱하기 Q니까 예. Q가 늘기도 하고 있습니다. 큐도 늘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시장에서 좀 보실 게 온라인 침투율은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최근에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어서 예. 지금 작년 2022년 말도 1조 정도 되는데 근데 사실 여기서 좀 보실 게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빨리 크는 건 좋은데 대체 그동안 왜 온라인이 안 컸을까? 라고 하면 사실 사람들이 보통 한우 살 때 기대하시는 게 있죠. 뭐 되게 좋은 고기 먹고 싶은데 온라인에서 이거 내가 안 보고 사면 어떡할까? 그렇죠. 네, 이런 생각들을 맞습니다. 하시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온라인 시장이 이때까지 크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한우가 그래서 어떤 좀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냐고 하면은 예. 한우가 보통 보시면은 대체재가 굉장히 많은 상품이에요. 그래요. 너무 네. 비싸면 뭐 딴거 드실 수 돼지고기 먹어도 있죠. 되고 네. 닭고기 먹어도 되고. 뭐 수입산도 있고 그 정도로 근데 사람들이 먹는 이유는 품질 때문에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장이 이렇게 큰 거는 굉장히 특이하게 전 국민이 소비하는 프리미엄 시장이다라고 하는 그렇죠.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리미엄 시장은 마치 명품처럼 한우는 좀 그렇잖아요. 내가 먹는 거는 한우를 안 먹어도 누군가를 이렇게 사줘야 됐을 때 저희가 회식할 때 그랬다니까요. 한우를 먹어야지. 그거 안 먹으면은 이게 회식한 게 아니다. 맞아요. 비싼 한우로 아니 그리고 삼겹살을 먹을 수는 없다. 시골의 예를 들면 제가 예. 시골 촌놈이니까 시골 같은 경우에는 고기가 좋은 곳이 어딘지 아니까 거기 있는 고기만 사다 먹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 눈으로 봐야만 음. 이게 좋은 고기다라고 하는 걸 확신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만 사다 먹는 건데. 아니 그래서 제 네. 가정은 한우는 일부러 더 비싸게 하는 거 아닐까? 일부러? 왜냐하면 비싸야 사람들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막 다 가격을 뻥튀 명품처럼. 그것도 약간의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 예. 좋은 거에 수요가 몰리니까 그렇죠. 가격이 상승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오늘 제가 좀 준비했던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어요. 네. 자료 좀만 더 네. 보여주시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한우는 이제 특별한 날 많이 소비돼요. 그래서 맞아요. 보통 선물할 때나 회식할 때나 맞습니다. 아니면 우리 아이한테 그렇죠. 줄 때 나는 못 먹어도 우리 아이한테는 이유식으로는 한우를 먹인다라든가 귀한 손님이 오셨을 결국 때. 특별한 날 소비돼요. 근데 이 한우 시장은 조금 더 제가 볼 점들이 이 시장이 굉장히 특이한 시장인 게 굉장히 프래그멘트 되는 시장이에요. 1등 사업자가 매출이 이제 1,000억대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닭이나 닭과 돼지와 좀 다르게 예. 시장에 지배하고 있는 사업자가 없어요. 닭 같은 경우는 이제 할인 같은 기업이 그러네요. 제일 먼저 그렇죠. 생각나는 그러네요. 거죠. 어. 네.
근데 한우는 아마 없어질 겁니다. 돼지도 비슷하지 않나요? 네, 돼지도 어느 정도 계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기업화가 안 돼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그래서 어. 일종의 산업화가 좀 덜 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어. 한우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예. 한우 산업이 산업화되기가 아직은 되지 않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래요? 네. 딱 이 두 가지 때문에 가장 큰 이유인데 개체가 굉장히 크고요. 예. 가격 되게 비쌉니다. 소 한 마리 비싸죠. 네. 음. 개체 크다. 아. 엄청 크잖아요. 음. 근데 그 큰 거를 그만큼 키우려면 엄청 오래 걸린다라는 예. 얘기인 거고. 그리고 한 마리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 되게 여러 가지 부위로 소비를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닭은 한 마리 그냥 내가 시켜버리잖아요. 그렇죠. 소는 한 마리 다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위를 다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어지는 거고 결국에는 이 다양한 부위를 팔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보통 등심이라고 해서 등심이 다 똑같지 않고 등심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분할되다 보니까 예. 이 복잡한 요소들이 점점 좀 증가해요. 근데 사람들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기대수는 엄청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쉽게 표준화시켜서 판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아 표준화가 잘 안 된다? 네, 표준화된 상품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큰 사업자가 일종의 공장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출 수가 있는데 예. 한우는 이 구조상 비싸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되게 많은 것들을 야기하는 예. 네, 일종의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이런 야기하는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게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달라지는 요소가 너무 많다. 예를 들면 닭은 사료 얼마 줘서 몇 개월 동안 키우면 딱 이만큼 커. 그러면 이렇게 도축해서 하면 얼마나 딱 나오는 거죠. 딱 얼마나 네. 나오는데 소는 너무 변수가 많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소는 30개월 정도 보통 키우는데 네. 이게 투뿔이 나올지 2등급이 나올지 1등급이 나올지 근데 가격 차이가 다 달라요. 네. 시세도 주별로 왔다 갔다 되게 크게 하고 결국 이게 굉장히 내가 인풋을 똑같이 넣어도 아웃풋이 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하. 그래서 공장화가 어렵다 좀. 그렇죠. 이게 일종의 산업화 스케일업되는 형태로 가기가 현재는 쉽지 않은 여러 가지 구조가 이 한우 자체에 대한 가격과 이 품질에 대한 복잡성 때문에 여기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그게 아직 없어서 그렇지. 그것도 약간 공장 규격화해서 이렇게 생산하는 키우는 시스템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지향하면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 예. 현실적으로 이렇게 쉬운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없다. 네. 하여튼 잘 안 돼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이 소라도 미국산이나 호주산 소는 가격이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기대하는 수준이 낮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의 품질의 이 정도 가격이면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많은데 한우는 조금 한번 먹었는데 찌기다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특별한 날 소비라는데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이게 돼. 말이 되나? 이 다이소에서 기대했을 때 상품에 대한 기대 수준과 예. 백화점에서 뭘 샀을 때 기대 수준이 다른 거랑 비슷한 맞아.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좀 그게 안 됐다. 그래서 비싸다? 그래서 비싸다고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거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비싼 거를 포함해서 이 한우 시장에서 가지고 계신 의구심들 네. 그리고 잘못된 좀 생각되는 오해들을 조금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 왔는데요. 네. 그거 한 번씩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가격이 말씀하신 되게 비싼데 네. 가끔씩 어디 지나가다 보면은 되게 싸다라고 하면서 싸 그렇죠. 보이는 거 있을 때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보면 이게 한우예요라고 소고기는 소고기인데 네. 한우예요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저는 대답 안 이제, 하죠. 국내산입니다. 유구. 네, 국내산이 그렇죠. 한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국내산 유구도 있어요. 그 유구가 뭐예요? 뭐라 그래야 되나? 젖소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네. 네. 젖소? 네. 젖소도 국내에서도 젖소 있으니까. 글쎄요. 네.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시면은 그 국내산과 이제 수입산 나는데 국내산은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자라면 국내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소가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한우로 정해진 품종은 이게 황후, 칙소, 흑우 요 세 가지가 국내산 중에 요 품종이면 한우고 나머지 소들은 일종의 한우가 아닌 건 거죠. 국내산인데. 젖소랑 유구는 다른 거군요. 네, 근데 같은 품종인데도 예를 들면 홀스타인종이 대표적인 젖소 품종인데 네.
그 중에서 거새우나 그러니까 남자 수소나 아니면 거새가 된 예. 소나 근데 그 암소 중에서도 새끼를 낳지 않으면 유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식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 얼룩소, 얼룩소. 네. 그렇죠. 그 얼룩소 중에서도 젖을 짜는 게 주 목적이다. 새끼를 낳고 젖을 짠다라고 하면 젖소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새끼를 낳냐 낳지 않냐에 따라서 한 번 더 분류됩니다. 아, 채팅창 제가 한우가 아니고 그건 한국소구나. 그냥 한국에서 맞아요. 예. 한국에 사는 소. 한국소. 그거하고 한우는 다르다.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무래도 유구나 예. 젖소 가격이 한우 대비 싸기 때문에 어떤 소고기를 보셨는데 국내산이다 그러면은 물론 국내산 한우일 수도 있는데 보통 국내산 한우는 국내산 한우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국내산이라 그냥 말씀하시면 아마도 유구일 확률이 높다. 저 그 젖소나 유구라고 하는 젖소는 왜 맛이 없습니까? 일단은 네. 무조건 다 맛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한우 자체가는 식육을 목적으로 완전히 개량된 소예요. 또 그 한우는? 중에서도 예. 우리나라의 식문화에 맞게끔 개량이 지속적으로 되는 소입니다. 근데 그 소들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소들의 차이가 일단 존재를 하는 거죠. 첫 시작도 달랐을 수도 있지만 예.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개량이 되면서 한우는 점점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 한국 푸드에 맞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고 하면 이들은 목적이 다른 건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안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맛이 없다 볼 수는 없지만 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품질의 맛과는 좀 다르다. 거리 방향이 좀 다르다. 그런 가격이 싸다. 그래서 이 국내산과 한우를 조금 구분하시면 아마 고기 사실 때 도움이 되실 알겠습니다.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국내산이라고 속지 마라. 네, 알겠어요. 그렇죠. 그럼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또 사람들이 보통 말씀 많이 해주시는 게 이게 정육점이나 어디 가면은 이거 어디 소예요라고 자꾸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 어디 소냐? 그렇죠. 횡성. 횡성 한우 있잖아요. 네, 횡성 횡성도 한우 있고 유명한 이제 산지들이 있는데 가끔씩 이런 답변하실 때가 있어요. 저희도 이제 식당 가면은 이렇게 해서 이거 충북에서 나온 음성소입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데 예. 대부분 그 음성소라고 말씀해 주신 거는 제가 슬라이드 좀 준비해 왔는데요. 보시면은 도축장입니다. 아하. 도축장 위치가 음성이에요. 네. 당했다. 네. 다른 데서 키워도 음성에서 그래서 도축을 도축하면 할 수 있죠. 음성 한우예요? 아닙니다. 도축장이 음성이라는 거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법률상 예. 도축장을 표기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시면은 그 도축장 보고 지역이 있으니까 얘는 거기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와. 그럼 뭘 봐야 알 수 있습니까? 원래 이력제라고 이력 번호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예. 어디선지가 나와요. 저걸 검색해야 되는 거. 저 복잡한 숫자를 네, 그렇죠. 쟤를 검색을 하시면은 3068 3170 맞습니다. 네. 쟤를 검색하시면은 이게 어디서 선지가 나옵니다. 예.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라벨에 그냥 딱 보이는 건 도축장만 있고 거기에 보통 지역이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걔를 어느 산지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좀 있죠. 본적을 따져야 되는군요. 너 그쵸, 본적이 그쵸. 어디야? 네. 근데 이제 본적을 저걸 보기 쉽게 해주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글쎄 이건 정부가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아니 도축장이 뭐가 중요해? 도축장이 뭐가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이게 도축장 음성소인지 횡성소인지 그게 더 중요한 건데. 그게 중요하지. 어느 도축장이 샜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근데 법적으로는 도축장을 표기해야 돼서 그래서 요인은 오해를 좀 없애셨으면 좋겠다. 희한하네. 라는 말씀에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결국 왜 어디서냐 왜 물어보냐? 네. 라고 하면은 어떤 지역하면 이제 브랜드소 뭐 어느 지역하면 되게 유명한 산지가 있으니까 맛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한우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200개가 넘는 브랜드가 많이 지역으로 있는데 해서 횡성 네. 한우, 무슨 한우, 땡땡 평창 한우. 예,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뭐 없지만 서울 한우라고 예를 들면 이런 지역 명칭을 한 땡땡 한우들이 많이 예. 존재하는 서울 거죠. 한우는 맛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한우가 있을까요? 한우가 있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있긴 서울 있어요. 한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충격적인데? 서울 한우 브랜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서울에도 한우가 키우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 진짜요? 물론 일반적인 키우는 목적은 아닌 다른 목적의 소들이 예.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 한우 산업은 되게 커피랑 비슷하다는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가 에티오피아 커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에티오피아 커피는 다 맛있는가? 뭐 다 맛있진 않겠죠. 그쵸. 에티오피아도 거기 프리미엄이 있고 대중적인 에티오피아 커피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한우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역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 지역에 좋은 소도 있고 당연히 안 좋은 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이 소의 지역만 가지고 이 소가 무조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물론. 예. 그런 점들이 결국에는 왜냐면 커피도 에티오피아 중에서 좋은 걸 잘 선별해서 그 뒤에 선별하고 로스팅도 하고 추출도 하고 얘를 좋은 커피숍 가서 잘 마셔야 예, 우리가 잘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것처럼 한우도 그 산지에서 좋은 수도 있지만 그 이후의 과정들이 쭉 붙어줘야 이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고. 산지만 가지고 맛을 보장할 수가 없다. 그렇죠. 예. 아. 그런 게 산지도 중요하지 않다라기보다는 예. 그 중에 좋은 소가 있을 수 있고 나쁜 수 있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지역이라는 게 꼭 반드시 그 맛있음을 보장할 수가 불가능하다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무슨 영광굴비 하면 굴비는 영광에서 말려야지만 그 맛이 나온다면서요. 서울에서 말리면 그 맛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뭐 알겠습니다. 영광의 그 공기와 어. 그 습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굴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횡성 한우가 유명한 거는 어쨌든 횡성 지역에서 자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럼 횡성의 풀을 뜯어먹고 횡성의 공기를 마시면서 애가 클 거 아니에요. 그게 뭔가 맛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횡성 한우는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애들이 다 맛있지는 않겠으나 대체적으로 강남 대치동 나온 애들이 그래도 공부 잘한다.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모든 애들이 다 잘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대체로 평균 점수로 보면 대치동 애들이 점수가 높다. 사실 브랜드의 신뢰도가 그런 거죠. 예. 횡성 한우라고 하는 브랜드가 저거는 대체적으로 맛있을 것 같으니까 예. 내가 몰라도 저걸 선택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실패는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네. 그렇죠. 그럼 선택을 하는 거니까. 평균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게 물론 잘 키우는 농가들이 있어요. 예. 예, 근데 그 농가도 결국엔 못 키우는 소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렇다는 것 때문에 무슨 특정 브랜드 근데 소고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번이라도 내가 실패하면 굉장히 타격이 크잖아요. 다시는 안 가죠. 네, 왜냐면 이거 되게 비싸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마리 한 마리 되게 소중하게 다뤄야 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걸렸다고 하면 되게 신뢰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거죠. 그래서 특정 산지가 좋다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 지역에서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없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뒤에 그러면 맛이 100이라고 하면 출생 어디서 키웠느냐 뭐 가공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어디 비중이 더 중요합니까 맛에는? 이거는 저는 업계 사실이라고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하지만 제 개인적 입장이지만 그 후자가 훨씬 더 가공이 중요하다고 맛에 훨씬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요. 예. 뒤에도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결국 이 소라는 게 결국 유전자부터 중요한 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횡성 한우라고 하든 뭐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서울 한우라고 하면 그 소는 서울에서 태어났냐? 라고 하면 그러지 않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있죠. 예. 다른 지역에서 농가는 크게 번식 농가랑 비육 농가라고 두 그렇죠. 가지로 나뉘는데 맞습니다. 예. 그중에 보통 다 비육 농가에서 소 키우는 것만 생각을 하시겠지만 송아지를 낳는 농가가 있어요. 저희 집이 그랬거든요. 아, 그렇죠. 예. 번식 농가는 그 송아지를 키우다가 파는 겁니다. 맞아요. 예. 외부에 파는 거면 전라도에 있던 소가 경상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6개월 지나서 가는데 그 지역에서 1년만 지나면 그 지역 소로 이름을 불릴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드시 어느 지역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특정 지역의 특정 유전자를 가지고 특정한 방식으로 키우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게다가 그 보통 암소를 이렇게 보통 키우시고 숫소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 씨수소라고 그래서 정액을 공급받는 맞아요. 좋은 우수한 정자를 예. 그래서 인공 수정을 하죠. 맞습니다. 우수한 정액을 받는데 그 정액을 하는 거는 추첨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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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씨수소라고 하는 우리 한우 개량소에서 그 정액들을 잘 관리되는 것들을 네. 농가들에게 추첨제로 배포를 하고 있어요. 추첨을 한다고요? 그렇죠. 이때 인터넷 신청에 우리가 주택 청약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추첨해가지고 좋은 암소를 기다리고 잘 키울 수 있지만 네. 정액은 결국 추첨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좋은 그거는 네, 그렇죠.
그건 몰랐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특정 지역의 특정 유전자를 무조건 독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그런 구조가 아니, 아니네요. 아닌데. 야, 우리 그렇네요. 청약 당첨됐어. 좋은 정자를 받았어.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예. 어.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좋은 암소를 가지고 예. 잘 키우냐는 이제 또 다른데 앞서 말씀드린 풀 얘기하셨지만 풀은 대부분 수입해서 드시는 거죠. 그렇죠. 사료들은 대부분 다 수입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 소가 첫 번째가 원육이 안 중요한 뜻이 아니고 예. 어느 지역이 그 원육의 모든 거를 결정한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그러면 하나만 더 줄게요. 지역 얘기가 나왔어요. 횡성에 가서 한우를 먹으면 그럼 대부분 여기 횡성에서 자란 한우라고 기대할 수는 있습니까? 횡성 지역에 가서 한우를 먹었어요. 고깃집 많잖아요. 그럼 횡성 한우라고 밖에 써 있지 않습니까, 다. 그 물론 이게 제가 특정 지역과 특정 브랜드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예. 아무래도 횡성 그 한우라고 했었을 때 그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내세운다라고 하면 횡성 한우 브랜드 조합에 그 브랜드 그 소일 수는 있는데 예. 그 소가 반드시 횡성에서 자랐다 태어났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예.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아빠는 추첨해서 전국 예. 어디에서 왔을지 모르니까. 모릅니다. 이사 예. 왔을 수도 있고 전라도에서 왔을지. 아빠는 전라도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우수한 아빠를 잘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무조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야, 그거 진짜 골 때리네. 추첨을 통해서 아빠를 고른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궁금해하시는 게 한우 왜 비싸냐는 얘기를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예, 그렇죠. 네, 이게 제일 궁금하신 내용인데 그래서 보시면은 그 한우 유통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얘기해가지고 유통비가 50%나 돼요. 유통비 50%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유통비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를 많이 도축하고 거친 난 다음에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단계가 많다는 뜻입니까? 그런 의미로 쓰신 건 거죠. 결국 이 산술은 소매가 그러니까 전체 소매가를 기준으로 예. 그 중에 생산비를 제외한 유통비가 얼마나 되냐를 나눈 겁니다. 그러면은 한우가 50% 53% 정도 되는데 예. 그러면은 47%가 다 농가에서 유통비인 거고 나머지는 예. 53% 유통 과정 생겼다는 뜻이에요. 와. 중간에서 예. 중간에서 두 배 가격이 된 계속 거네, 붙는다는 두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되게 뭔가 문제가 큰 것 같잖아요. 제가 한번 준비한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은 근데 닭은 58.7%입니다. 닭이 그렇게나 유통비가 네. 많아요? 그 나머지들도 뭐야?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다 40%대. 다 높네요. 다 네. 50%는 되네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실제로 내분할 때는 절반 가격이고 그쵸. 최종 소비자는 그거 한 네. 2배가 되는 거고. 네. 체감하는 게 다른 거군요. 다르죠. 그러면 이게 그럼 축산물은 다 도둑놈들이 있는 건가? 어. 라는 생각들 제일 많이 하시게 되죠. 예. 네.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게 10년 전도 20년 전도 그래서 한우 가격이 산지에서는 500만 원 밖에 안 하는데 실제 소비자한테 가면 1,000만 원이 넘는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한우 단계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돼 있다. 그래서 막 아마 인터넷에서든 어디서든 우리는 한우를 파는데 유통 구조를 줄여가지고 확 줄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뭐 10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 보셨을 거예요. 네.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줄였는데 왜 가격은 안 떨어지냐? 결국은 그런 문제가 사실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보통 우리 축산품질 평가원에서 내는 이 한우 유통 구조거든요. 네. 농가가 있고 도축장이 있고 1차 가공하는 발굴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실제 수요처들이 있는 거죠. 마트, 정육점, 식당들. 별로 복잡하지 않나요? 네,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왜 유통 단계가 비용이 많이 듭니까? 유통 단계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요 중간에 있는 이 식육 포장 처리 업체 여기가 무슨 폭리를 취하고 있다. 예. 라는 생각을 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단계별로 가격을. 예, 앞서서 말씀드렸던 업계에서 그래도 탑 티어에 있는 매출 1,000억 네네. 이상 되는 회사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음. 근데 그 회사들의 매출 영업이익률이 다 2% 정도. 저기도 돈을 많이 남기지는 못하는군요. 네. 그러면 중간에서 인건비가 혹시 비싸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인건비를 중간에서 가져가는 데도 없고. 예. 근데 보통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야. 저런 식으로 뭐 한우, 뭐 소든 닭이든 이런 가축의 유통비가 뭐 50% 정도 됩니까? 그럴 수 있죠. 그게 왜 그러냐고 하면은 그 실질적으로 제일 문제가 사람들이 한우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면 일반적인 농산물에 똑같이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긴 하죠. 예, 왜냐하면 생각하실 때 우리가 배추, 금배추 이런 얘기 나올 때 산지에서는 뭐
이렇게 팔 거면 폐기하겠다 이런 얘기 나와서 2,000원 미만인데 예. 내가 받는 걸 한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 비싸죠. 넘어가서 금배추다. 그렇죠. 네. 못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기 유통구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한우는 잘 생각해 보시면은 농가는 한우 큰 소를 내요. 700kg, 800kg짜리 내는데 사시는 건 그 소를 사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조그만 단위로 다 잘린 것들을 구매를 하시게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부위만. 네. 예. 그렇다는 얘기는 아, 이 과정은 유통이 아니에요. 가공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뜻이군요. 생산이 있습니다. 아하, 그러네. 네, 생산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제가 슬라이드 준비한 거에 보시면은 농가에서는 이 소를 팝니다. 예. 칠팔교절이. 근데 그렇죠. 도축을 하고 나면 지육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 이런 TV에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예. 네. 큰 소에 한 4,500kg짜리 되는 소들을 판매하시게 되고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드시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뭐 마장동 같은 발골하는 업체에서 등심 덩어리, 안심 덩어리, 덩어리라는 부분육이라는 단위로 도매거래 단위로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근데 여기를 할 때 그냥 다 이 중에도 뼈도 있고 못 먹는 지방도 있고 쉽게 말해 힘줄도 있고 이런 것들 다 제거하고 하는 과정 중에 당연히 비용이 가격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램수에서 다 가공을 해서 못 먹는 거라고 다 제거하고 나면 이게 당연히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저거 사람이 일일이 다 해야 됩니까? 대부분 다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해야 돼요? 네. 그럼 인건비가 많이 들겠네. 네. 근데 이게 돼지나 다른 것들은 기계를 할 수 있는데 예. 한우는 기계로 하는 게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왜 예.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업체들 다 영세해서 그런 설비 도입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수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율. 예, 그러니까 칼을 어떻게 잘 됐냐에 따라서 이 가격이 1g당 너무 비싸니까 돼지는 생산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하는 게 어차피 삼겹살이 뭐 닭도 마찬가지인데 예. 이 정도의 생산성이 더 이 이코노미스 관점에서 유리하다고 하면 한우는 수율이 더 중요하니까 야. 생긴 그대로 하나하나 색임질을 하면서 소를 발골하고 가공하는 거예요. 버리면 이게 얼마야 이런 거군요. 이게 그렇죠. 중간에 버려지는 게 있으면 안 네.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얘 비싸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많은 게 바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비싸다는 이유 때문에 생산성과 수율 싸움에서 수율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기계로 했을 때 이게 아무래도 고도화하기 전까지는 버려지는 부위를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건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얘네들을 사람들이 이제 다 보통 대부분 작업을 하게 되고 예. 그래서 이 보통 드시는 거는 또 이런 덩어리육이 아니고 뭐 100g, 200g짜리 소포장되는 형태로 이제 드시게 되는 건 거죠. 예. 그런 작업들이 다 생산이 붙어 있는 과정이니까 사실은 이 과정 중에 내가 똑같은 그램 단위라고 해서 같지 않은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다이아몬드로 치르면 광석을 캤는데 예. 드시는 거는 반지를 끼고 계신 건가요. 근데 이 단가가 왜 이 광물 덩어리랑 반지 가격이 다르냐라고 하면 이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건 거죠. 순간에 네. 막 만들고 제품으로 만들고 하는 네. 그 가공비가 꽤 많이 든다. 그렇죠. 거기에 버려지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 배추는 농가에서 사서 중간에 뭐 이마트도 거쳤다 도매상도 거쳤다 왔다 갔다 하느라고 중간에 떼어 먹느라고 비싸지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농가로 직접 하면 이건 싸요. 이게 말이 되는데 그렇죠. 여기는 농가로 직접 사도 이만한 소를 주니까 그렇지. 어차피 그걸로는 못 먹는 거고 그렇죠. 다 소분하고 사람 손으로 제품을 만들어야지만 먹을 수 있으니까 중간 가공이 더 많이 든다. 그렇죠. 그래서 700~800kg짜리 생소가 보통 한 수율이 40%예요. 소비자가 드시는 것들. 40%라는 건 뭐? 40%만 드시는 거예요. 60%는 못 드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요? 그렇게 네. 많이 버려요? 그게 그만큼의 수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 과정에서 단순히 비싸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엄청 비싸지는 네. 거네. 100을 사오면 60을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쵸. 예. 40만 파는 거고. 그럼 되게 대표님 비싸. 근데 궁금한 거는 네네. 사실 그런 사정은 수입소도 마찬가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수입소는 오히려 이제 유통 단계가 더 길어서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갈 텐데 네, 한국 그쵸. 소랑 한우랑 비교하면 훨씬 더 싸니까. 네, 예, 예. 그럼 그거는 원래 기본적으로 해외에 있는 소의 가격 자체가 맞습니다. 낮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아.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니까 가공하는데 더 쉽게 말해서 더 신경을 덜 그쵸. 쓰고 할 수 있는 건 거죠. 수율을 높이는 예, 것보다 더, 빨리빨리 하는 산업화가 것들이. 훨씬 더 용이하겠군요. 그래서 스케일업이 더 될 수 있는 거죠. 거기 이제 품질을 하나하나 따지게 되면은 이제 여기 스케일업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소가 싼 거예요. 한 해외는. 마리 키우는 비용이 음. 저렴하게 사료값도 싸고 키우는데도 상대적으로 더 쉽게 방목해서 키우고 그렇죠. 이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이 가공부터 시작해서 이 농가까지 모든 과정들이 이 생산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와. 그러면 그러니까 수율 마치 반도체 공장처럼 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공업체의 이익률이 완전 다르겠군요. 어떤 그쵸? 데는 네. 하여튼 잘 발라내가지고 버리는 거 없이 한 50% 60% 수율을 낸다. 그럼 이익이 훨씬 늘어나는 거고. 맞습니다. 아니 좀 이렇게 약간 어설프게 해서 좀 많이 버렸네. 근데 그게 사람의 손이라고 하니까 이게 장인 우리는 정신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라인을 잘 따라가서 버리는 거 없이 맞습니다. 그런 잘 자르는 사람이 기술들이 필요한 있고. 거죠. 예, 그래서 걔를 얼마나 또 스케일업 하려면은 그런 것들을 다 전파해서 교육화되고 하는 부분들, 또 검수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건 거죠. 그래서 그런 수율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발굴한 사람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연봉이 높대요. 높아요? 예, 마지막에 자르는 사람 네. 그렇죠. 그건 높고 또 하기 힘도 드시고, 엄청 힘들죠. 예, 힘도 드시고. 힘들고. 예. 힘들고 돈도 많이 받고 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구나. 기술이 기술이 필요하구나 그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한우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비가 왜 50%라는 얘기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것 때문에 50%가 생각하시는 진짜 유통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 예. 근데도 뭐 그건 알겠는데 요즘은 한우가 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농가는 힘들다라는데 왜 자꾸 내가 사 먹는 거는 계속 안 떨어지냐. 비싸지냐. 이런 얘기 많이 그렇죠. 하시죠. 그렇죠. 그럼 보통 말씀하시는 게 이제 뭐 인건비나 물가가 올랐으니까 하는 거고 한국은 보통 올라가면 이제 안 떨어뜨린다. 아니야. 그리고요, 진짜로 제가 들었는데 백화점에서 명절 때 한우 팔잖아요. 한우 세트는 가격을 일부러 절대 낮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절 선물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한우로. 가격이 떨어진 걸 아는 순간 선물의 가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일부러 가격을 높게 유지한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도 있지만 사실 예. 그런 채널 할 수 있는 건 백화점 정도 되니까 나머지는 그렇죠. 그렇게 못하다. 이쪽에 브랜드를 갖고 있는 곳인 거잖아요. 예. 백화점은 예. 그렇게는 할 수 있는 거지 나머지들이 다 그렇게 똑같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성향이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략은 또 아니긴 합니다. 가격 가지고 싸우긴 싸워야 돼요. 그래도. 그렇죠. 예. 결국에는 한번 슬라이드 잠깐 보여드리면은 예. 밑에 있는 게 이제 한우 가격인데 이게 쭉 올랐습니다. 약간 10년, 11년 주기로 왔다 갔다 가격이에요. 주기가 있는데 저게 제가 한번- 직접 사 먹는 가격인가요? 이거는 경락 단가로 해서 아까 말씀 지육 덩어리를 경매하는 단가의 음. 평균가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보통 가격이 연동되어져 있죠. 예. 구매가, 소매가들이 피크를 찍고 지금 내려오는 추세긴 맞아요. 그래서 2021년에 가장 피크를 치고 22년부터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근데 보통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근데 내가 사는 가격 안 떨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보면 비싼 것만 먹는 사람들. 그쵸, 보통 사람들 비싼 부위. 맞아요. 근데 꽃등심. 보통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보통 사람들이 일반 개인들이거든요. 예. 나는 대체 한우를 뭘 사 먹냐라고 물어보시면 요즘에 뭐 사고를 사서 고아서 먹는다라는 분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집에서 정육거리 사가지고 막 무슨 요리를 만들어 하시는 분 적고 내가 한우를 샀다 하면 등심. 구워 먹는 거. 맞습니다. 약간 고등급의 구워 먹는 부위를 사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등급이 우리나라에 이제 6개 등급, 투뿔, 원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게 있는데 그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고등급 비중이 한 1등급 이상이 7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점점 투뿔이 증가되고 있어요. 예. 사람들이 이제 투뿔을 선호한다라는 거고 여기 슬라이드 한번 제 보실게 이 거새우인데요. 거새우라고 하는 이 일부러 키우는 걸 목적으로 하는 소는 90%가 다 1등급 이상 됩니다. 그냥 마블을 만드는 거예요. 마블링 많이 마블링을 하는 거죠. 만드는 거예요. 예, 마블링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품질 좋게 만들려고 하시는 건 거죠. 예.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알겠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일반 소비자가 기대하는 품질은 1등급 이상이에요. 예. 그렇겠죠. 그래서 1등급 이상 됐을 때야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 이거 한우를 먹었을 때 이 정도 되는 거에 품질 수준이 맞는 거고. 그러니까 농가에서도 1등급 이상 키우려고 자꾸 노력을 하시는 건 거죠. 예. 그럼 가격도 보면은 1등급과 2등급은 가격 차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1등급과 그 이하로 나눠지는 거고요. 또 이 1등급 이상에서도 투뿔과 원 플러스의 가격 차이가 원 플러스와 1등급 가격 차이가 더
커요. 그러네요. 위로 가면 올라갈수록 가격대가 더 커요. 음. 이게 뭐냐면 결국에 어차피 한우 먹을 거 고등급을 먹겠다라는 이 소비자의 의지가 담긴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시세가 가격이 떨어져도 상대적으로 어차피 내가 먹는다고 하면 고등급 먹겠다는 수요가 있으니까 그쪽은 떨어지지 고등급 않는. 떨어지는 게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음. 네, 기본적으로 요거를 한번 이해해 주시고 가시면 좋은데요. 이게 제일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등심을 사신다라고 하면은 보통 1플러스와 1등급의 이 소매가 차이를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를 그려왔는데요. 네. 이게 1등급과 1플러스 등급의 소매가 가격 차이입니다. 2,700원 가격 차이. 네. 예. 가격 차이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때가 2022년이 가장 한우 가격이 높았을 때입니다. 근데 한우 가격이 높았을 때 더 고등급을 더 비싸게 주고 사 먹는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먹을 거 유동성이 있어서 내가 먹는다고 하면 고등급 먹겠다는 의지가 딱 이미 있는 건 거예요. 예. 그리고 가격이 떨어질 때 지금처럼 2023년 가격이 떨어졌는데 가격이 좀 줄었어요. 붙네요. 근데 붙죠. 예, 붙는데도 여기 또 주의할 점들이 근데도 붙는다는 의미는 1등급 이상은 최소한의 가격이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비쌀 때는 뭐 알겠어요. 예. 비쌀 때는 일종의 플렉스에서 비싼 거로 아예 가자로 가는 예. 거고 예. 싸도 1등급 이상은 먹어야지. 그럼 가격이 1등급 안 등심의 떨어뜨린다는 가격은 하방에 있는 뜻이네요. 건 거죠. 아. 근데 이런 게 현상이 있는데 되게 재밌는 건 이 정육 부위, 국거리나 불고기거리 하는 부위는 사실 등급이 의미가 없죠. 별 차이가 사실 두지 않으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반대로 툭불이라고 하면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뭐하러 비싼 거? 마블링이 많은데 왜 국거리 하는데 마블링 그렇죠. 기름 뜨는데 왜 이거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그러면 가격이 거의 유사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구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은 예. 여기 보셨을 때 슬라이드 보시면은 결국에 2, 3등급은 그냥 비선호하시는 거고 예. 선호하는 부위에는 1등급 중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1등급 정육도 선호를 하시고 이 원뿔이나 투뿔보다 차이가 별로 없는데 비쌀 때는 가격이 비쌀 때는 2플러스 가로 또 몰리게 되고 예. 가격이 이제 싸지게 되면 그래도 1등급은 먹어야지라고 해서 이게 하방이 막혀요. 근데 그럼 소는 한 마리 사니까 파는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잘 팔리는 거에 가격을 전가시키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정육은 더 내가 비싸게 팔 방법이 없으니까 정육가는 거의 그대로고 잘 팔리는 부위의 가격이 자꾸 전가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경락 단가가 떨어지면은 농가에서는 어려울 수 있는데 예. 소비자는 맨날 똑같은 거 사니까 가격이 안 떨어지죠.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그러니까 투풀이나 그 고깃집에서 먹는 그 고기값은 진짜 안 떨어지는군요. 그렇죠. 물론 떨어지지만 어. 농가에서 체험하시는 그리고 언론에서 말하는 그거 대비 예. 내가 사는 거의 가격은 좀 달리 형성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대학도 왜 학생 수가 줄어들면 대학 가기 쉬워질 거다. 하지만 결국 스카이는 또 다 거기로 몰리니까 그냥 거기는 경쟁률이 맨날 빡 터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군요. 네, 서로 먹고 싶은 건 다 투풀이니까.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투뿔이 더 좋냐 나쁘냐 얘기는 게 아니라 오늘 정말 경제적으로만 얘기를 드리는 건데 예.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이런 선호 현상 때문에 결국 내가 사는 부위는 안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 반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익을 많이 취하는 분들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사는 육가공 회사들도 사는 건 소 한 마리로 사는 거예요. 예. 여기서 손해가 나니까. 그런데 등심을 내가 비싸게 팔아도 음. 나머지는 손해 보고 팔면 그래서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육가공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예. 2%. 높지 않았던 건 이유가 아. 이프로님이 오늘 안 오셨지만 2%밖에 안 되는 네. 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들이 있는 건 거죠. 그래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사람들은 그건 비싸게 사 먹는데 실제로 나머지는 가격이 떨어지면 다른 데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익이 많이 남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이익을 보전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비싸게 팔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위는 좀 이익이 더 남을 수 있는데 대신 네. 좀 다른 부위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건 거죠. 또 정육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등심만 받아서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등심을 비싸게 받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꼭 누가 아주 크게 돈을 벌고 있다.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선지 가격이 떨어지면 중간에 시기 동안에 스프레드를 먹을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이건 잠깐 동안에 있는 일이고 대부분은 그렇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런 현상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지 누군가가 무조건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요. 그렇게 하면 뭐 산지로 간다고 해서 지금 말한 그 툭불 등심을 산지 농가로 가서 한다고 해서 특별히 싸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그렇죠. 근데 산지 농가도 이게 되게 어. 특이한 게 한우 산업의 일반적인 데랑 다르게 예. 제가 한우를 농가에 가서 계약한다고 했었을 때 어떤 가격을 정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보통 더 싸게 사야 되는데 어. 그 가격의 기준이 경매가입니다. 경매한 단가를 가지고 기준을 잡아요. 그 그냥 밑으로는 싸게 살 수 없는 시세네 건가요? 시세 그냥 네, 시세대로 거예요. 받는 네. 거네. 왜냐면 농민 입장에서도 한 마리 한 마리가 굉장히 아, 소중한데 그렇죠. 아. 어차피 시세 나가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네. 네. 그렇겠네요. 그렇다고 내가 이 소를 못 파는 구조는 아닌데 어떻게든 소는 팔리는 거고 경매장 올라오면 어떤 시세대로 가격 결정돼서 판매되는데 굳이 제가 간다고 해서 저한테 특별히 싸게 줄 이유가 없는 건 거죠. 아. 그렇죠. 뭐좀 싼 방법이 있을 줄 알았. 사실 그래서 저 진짜 아주 어렸을 때는 예. 동네에서 잔치가 있으면 예. 그냥 소를 잡았어요. 소를 그냥 네. 그거는 진짜 그 산지 걸 그냥 먹는 거네. 중간 유통 경로 그렇죠. 없이. 뭐 시골에서는 아예 그냥 예, 소를 키우기도 예. 했으니까. 예. 그거야말로 이제 원가대로 그렇죠. 그냥 원가대로 드시는 먹을 거. 수 있는 네, 원가대로 거니까. 드시는 거고 음. 물론 지금 이게 불법인데 예. 도축장에서 다 소를 그렇죠.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이게 한우가 비싸냐 안 비싸냐에서 비싼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 이게 비싼 거를 조금씩 낮출 수 있는 요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음. 그럼 반값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그런 방법은 아니다라는 없다. 것들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한우가 겁니다. 자꾸 비싸다. 네. 그래도 좀 싸.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기본적인 구조는 먹고 알겠어요. 싶은데 너무 비싸니까. 그래. 그래도 좀 이건 너무 심하다. 뭐 그런 거 없습니까?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 국내산이다 이런 얘기 자꾸 비싸다고 음. 생각하시니까 그런 예. 거에 이렇게 눈길이 가시는 거고 예. 또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한우가 워낙 비싸니까 어. 이 불만 저한테 되게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 등급 같고 부위 같은데 왜 어디서 사면은 100g에 뭐 10,000원인데 어디 가면 뭐 15,000원, 20,000원인데 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 그러면 이게 뭐 자리값이 그래서 그냥 브랜드 값이 그래서 그러냐라고 하는데 제가 요거를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이게 제가 사람의 등 근육을 가져왔어요. 예. 네, 제가 운동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저에게는 없는 등 근육. 네, 사람들 예. 뭐 광배근도 있고 뭐 네. 승모근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근육이 있어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맨날 보시죠. 네. 근데 사람의 등 근육이 이렇게 다양한데 음. 한우 등 근육은 얼마나 클까요? 그 다양할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등 근육 뭐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근육이 적을 수는 있는데 예. 근육의 종류와 이런 거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한우 등심이 등이 있는 건데 네. 45kg예요. 한우 한 마리에 보통 45kg가 나오는데 예. 근데 사람은 보통 한 70kg밖에 안 되는데 예. 한우는 등심만 45kg입니다. 와. 그러면 그 등심 45kg에는 얼마나 많은 다양한 근육들이 있을까?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근데 우리는 걔를 그냥 등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시면은 여기 있는 슬라이드에 보면 여기 뼈 있는 거 별로 뭐 윗등심, 꽃등심, 아랫등심 이렇게 다양하게 이게 등에 걸쳐져 있고 꽃등심은 비싼 건 저희가 알아요. 꽃등심이 그렇죠. 가운데 있는 거구나.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네. 윗등심이나 아랫등심은 가격이 같습니까? 보통 꽃등심이 좀 더 비싸죠. 꽃등심은 더 비싼 건 알겠는데 네. 그 다음은 저희가 다 등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도 등심이라 부르죠. 아 중간만 꽃등심이라고 부르고 이게 등심 중에서 꽃이야. 그렇죠. 그래서 제일 꽃등심이고. 좋아서 꽃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나머지는 아. 그냥 등심. 그렇죠. 아. 그럼 등심 중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위치에 따라 가격이 되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건 거죠. 예. 달라질 수가 맛이 좀 다른가요? 네, 그렇죠. 제가 한번 저희 준비한 건데 이거 등심을 이게 목적부터 꼬리 쪽에 있는 반까지 한 면씩을 다 잘라서 아, 예. 네, 다 등심 단면인데 다 다르게 생겼죠. 저 마블링이 굉장히 좋은 데가 이제 꽃등심 쪽인 거죠. 그렇죠. 여기 가운데 쪽에 있는 데가 네. 이제 꽃등심이 거고 그러면 근육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여기가 이제 살치예요. 예를 들면 네. 살치도 등심입니다. 네. 아, 네. 살치도 등심인가요? 네, 등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부위 근육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포인트가 뭐냐면 등심이라 부르지만 등심에는 굉장히 다양한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겠죠. 네, 그러면 애가 어디에서 어떤 등심 선택하는데 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수평적 관점에서 소의 머리부터 꼬리 보면은 이 면마다 결국 근육이 다 달라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예. 등심에서 이 근육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거 더 쉽게 보시면은 이게 그냥 보통 꽃등심 아까 비싸다는 거 네. 단면을 딱 네, 자르는 거예요. 네. 예. 생각하시는 이 떡심도 있고, 떡심. 예. 네, 지방도 있고 이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근육별로 쪼개 보면 이렇게 나눠져요. 예. 그럼 여기서 얘가 새우살입니다. 아, 새우 저기서 모양 또 닮았다고 해서 나눠지는군요. 네, 새우살입니다. 예. 얘가 보통 알등심이라는 부위예요. 아, 예. 여기는 근간지방 떡심이 떡심. 있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근육들이 있는데 보통 통칭해서 등심 덧살이라고 부릅니다. 등심 덧살. 야. 아, 덧살은 약간 구워 먹기 좀 질겨요. 보통 일반적으로. 아, 저 부분에서도. 네. 와. 그러면 얘는 그냥 구워 먹으면 좀 질기다고 느끼는 거예요. 저기서 제일 좋은 부분이 새우살, 어디입니까? 새우살. 새우살 저 삼각형 모양으로 네, 생긴 요 거. 모양이 저 모양, 있는 데가 저 모양. 새우살입니다. 아, 저렇구나. 저것만 먹어야겠구나. 저게 맛있는 거네. 그렇죠. 비싸고. 이게 꽃등심 중에 꽃등심이네. 맞습니다. 어. 네, 그럼 등심 중에 꽃등심이 있는데 예. 꽃등심을 단면을 딱 봤는데 여기서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어요. 예. 그런 이런 구조가 되어 있으면은 근데 어디 가서 왼쪽에 있는 등심을 잠깐 보시면은 왼쪽에는 꽃등심 단면이 있으면 얘가 네. 100g이 10,000원이에요. 네. 예. 얘는 새우살과 알등심만 모아놨어요. 아, 100g이 15,000원이에요. 그럼 당연히 저건 더 비싸야겠네요. 네. 근데 둘 다 꽃등심입니다. 아. 새우살만 팔기도 하나요? 팔 수 있죠. 파는 것도 있고. 예. 그러면은 이게 뭐가 더 비싼 걸까요? 아, 모르겠네. 애매하네요. 아, 애매하구나. 네. 저렇게 놓으면 가격이 계속 뛰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근데 내가 일반적으로 내가 좋은 거 먹고 싶다라고 했는데 예. 여기 있는 근육은 질기거든요. 예. 그러면 그건 여기에서 떨어내. 한 그때네. 20% 정도는 질기다고 생각하면은 비싼 거 먹었는데 어쨌든 100g에 한우 먹는 게 싼 게 아닌데 꽃등심에서 그래서 질긴 거 먹으면은 너무 내가 이 돈 주고 먹는 게 맞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보통 등급 같고 부위 같았을 때 가장 큰 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이 손질에서 어느 근육이 들어있는가입니다. 등급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까? 예를 들면 네. 같은 꽃등심에도 좀 맛없는 그 윗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윗부분이 윗등심. 윗등심이 그냥 1+하고 투풀인 거 하고 투풀 그러니까 1등급에 그냥 진짜 핵 안고 하고 투풀에 그래? 그냥 윗등심하고. 윗등심하고 그럼 뭐가 맛있습니까? 그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어려운데 비싼 게? 예. 네, 어려운데 네. 보통은 그래도 원래 좋은 부위가 원래 일종의 국거리로 쓰일 부위가 아무리 등급이 높다고 해서 그 풍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마블링의 설령 떨어지더라도 마블링 맛은 적을 수는 있겠지만 부위가 중요하다. 부위가 중요하다. 네. 부위가 중요하네. 부위 맛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아. 그래서 근데 물론 이거 선호도의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이게 같은 그렇게 해서 보실 수 있지만 또 결국에는 같은 부위 내에서도 같은 부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면 어느 비싼 곳 갔을 때 잘 보실 게 뭐 여러 가지 육질도 보고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한데 손질이 어느 근육이 지금 포함된 걸 드시고 계시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어차피 등급이라는 게 마블링의 차이니까 사실 그것도 되게 상대평가라면서요. 그냥 보고 그쵸. 그냥 얘가 마블링이 많네. 제일 많은 애 그냥 뭐 제일 윗등급.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등급을 나눈다면서요.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온 것 중에 제일 마블링 잘 돼 있는 게 제일 높은 등급. 그 다음은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짧아서 다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잠깐 슬라이드를 잠깐 보여주시면요. 그렇게 생각하면 네, 부위가 중요하지 않을까? 등급 판정할 때 말씀하신 거랑 맞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한데요. 네. 기본적으로 근내 지방도라는 마블링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예. 근데 판단할 때 옆에 있는 사진처럼 이거에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평가사 분들이 평가를 하시게 돼요. 네. 나름의 이제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상대 평가는 아니에요. 물론 사람의 주관적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절대 평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마블링을 가지고 일단 등급을 딱 매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일종의 나머지 요소들은 육색이나 지방색이나 조직감, 성숙도 이런 요소도 가지고 꽈락같이 매겨요. 아. 얘가 일종의 정상 범주에서 벗어나면 등급을 강등시키는 거죠. 아. 음. 평균으로 이 정도는 투뿔에서- 해줘야 되는데 얘는 이게 좀 빠지네. 그럼 그쵸. 너는 투뿔이 아니라 원뿔 네, 이런 식인 그쵸. 거죠. 투뿔에서 뭐 하나 하면 1등급, 뭐 원뿔에서 뭐 하나가 빠졌네. 빠지면 1등급 이렇게 해서 최종 등급이 선출이 돼요. 예. 근데 여기서 보실 거는 같은 등급에서 꼭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블링이 중점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사실은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 차이가 많이 납니까? 투뿔, 그냥 원뿔, 그냥 1등급 그 차이가 많이 납니까? 마블링의 관점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긴 하죠. 그러니까 등급이 제대로 평가됐다라는 기준에서 예. 에러가 있을 수 있는데 에러는 없다라고 그냥 가정하고 기준에서는 마블링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고기를 먹었을 때 맛있게 느낀 요소가 한 3가지가 있는데 마블링이랑 육향이라고 하는 고기 맛이라고 하는 불리는 그런 육향과 그리고 식감이에요. 얼마나 연도가 얼마나 부드러운가. 요 3가지인데 마블링이 좋으면은 마블링은 당연히 기름진 맛은 있게 되고 거기 예. 감칠맛이 있게 되고 마블링이 많으면 연도가 좋습니다. 지방이 부드럽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부드럽게 돼요. 녹는다라고 표현을 네. 하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 때문에 마블링 많은 게 무조건 좋다라는 게 아니라 보편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소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일단 그러면 마블링이 좋은 게 좋은 거군요. 보편적으로 나는 담백하고 육향만을 더 좋아하시는 것들을 낼 수 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투뿔 이런 게 진짜 마케팅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이제 겨울이니까 귤 같은 거 먹잖아요. 귤을 먹어도 어떤 건 그 많은 귤 중에 어떤 애는 맛있고 어떤 애는 맛없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대충 귤을 사는 거지. 그걸 또 소분해서 투뿔 귤, 뭐 원뿔 귤 이렇게 나누진 않지 않습니까? 그 말인 즉슨 앞으로 회식 때는 투뿔 먹을 생각을 하지 마라는 말씀 같으시나요?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다소 그- 너무 등급을 과도하게 나눠서 사람들이 투뿔을 다소 과하게 선호하게 만들어서 그 가격을 끌어올린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은 갖고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 근데 결국에 한우를 먹는 이유를 잠깐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우를 먹는 이유가 뭐 애국심이나 이런 거 잠깐 떼고 생각해 보면 한국인 예. 입맛에 네, 맞는 한국에 거죠. 입맛고 맛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근데 뭐를 맛있다고 느끼냐라고 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그런 고등급에 있는 소가 단순히 꼭 마블링만 좋은 건 아니에요. 예. 다른 요소도 잘 키우려고 노력하는 건 거고 그리고 마블링도 많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소들이 더 맛있게 되니까 그런 쪽으로 더 사람들이 좋아하시니까 가는 거고 대신 귤 중에 하나지만 소는 한 마리 한 마리 거래하는 게 제일 달라요. 네. 그렇죠. 그게 귤과 농산물과 혹은 또 다른 축산물과 한우의 차이가 한 마리 바이 한 마리로 모든 판정과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실은 특정 부위만 거래한다라는 게 예. 이게 아주 특이한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농가나 이런 데서는 마블링 스코어를 더 세분화해서 투뿔 위에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하.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 건 거죠.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네, 새우살 이런 걸 좀 갈아서 팔면 잘 팔릴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근데 그 새우살만 떼서 팔면 또 가격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죠. 아 그렇겠네. 나머지 부위를 또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를 해야 되니까. 아, 알겠습니다. 네. 한우 세계가 이렇게 심한 줄 몰랐네요. 아니 뭐 준비해 오신 걸 다 못 들은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아직도 그래서 한우가 왜 비싸냐? 아직 약간 그러니까 조금 특별한 부위를 사야 되고 중간 과정도 생각보다 복잡하고 막 그런 그쵸. 여러 등등등의 네. 이유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뭐 한우가 비싼 이유를 말씀드렸다기보다는 네. 한우가 비싼 거에서 좀 오해하고 계신 점들을 해서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저 왜 네. 비싼지부터 또 아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로인에 가면 좀 쌉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좋은 거를 파는 게 목적이죠. 네. 같은 값인데 훨씬 더 좋습니까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야, 설로인도 그렇게 싸진 않답니다, 여러분. 네, 하여튼 그래도 댓글창에 설로인 한우가 굉장히 맛있다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오네요. 아주 뭐 사업을 잘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하여튼 한우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네. 오늘 같이 약간 이게 폴라이트한 얘기 말고 더 적나라한 얘기를. 더 전나는 얘기. 아, 야 이런 것까지 얘기해도 되나? 요런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솔로인의 변준원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